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미레이 한국어 미레이입니다. 오늘도 제 팟캐스트를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한국의 결혼식에 참여한다면입니다. 혹시 이번 영상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같은 주제의 토픽 3, 4급 레벨 영상도 올라와 있으니까요. 분홍색 썸네일의 영상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주변에 결혼하는 지인들이 부쩍 많아지면서 저도 이 주제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 삶에서 중요한 통과 의례이자 문화적 특징이 응축되어 있는 결혼식, 오늘 한번 이모저모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결혼식은 정말 나라마다 사람마다 다양한 형태로 치러지죠. 어떤 나라에서는 온 마을과 동네가 함께 참여하는 며칠간의 축제처럼 진행되기도 하죠. 반면에 정말 가까운 가족과 친지들만 모여서 조용하고 프라이빗하게 기념하는 문화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은 이 두 가지 방식이 가운데쯤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한국 사회도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지만요. 최근 한국에서도 스몰 웨딩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신랑 신부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허례허식을 줄이기 위해 가족과 정말 친한 소수 지인들만 초대하여 야외나 소규모 웨딩 공간에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로맨틱하면서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젊은 세대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다수의 결혼식이 결혼식장이나 웨딩홀이라고 불리는 전문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혼식장은 결혼식 진행에 필요한 모든 시스템, 조명, 음향, 패백실, 식사 공간 등 모든 것이 갖춰진 공간입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 혹은 가족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성당이나 교회에서 예식을 올리기도 합니다. 웨딩홀에서 진행하는 결혼식보다 조금 더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며 종교적인 예식 절차가 추가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한국 결혼식에 초대를 받으신다면 청첩장을 통해 결혼식이 어디에서 진행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한국 결혼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인 결혼업체와 웨딩 플래너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신랑 신부가 복잡하고 신경 쓸 일이 많은 결혼 준비 과정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문화가 아주 잘 정착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한국인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바로 스드메인데요. 스는 스튜디오, 드는 드레스, 매는 메이크업. 이 세 가지는 한국 결혼 준비의 기본이자 필수 항목으로 여겨지며 대부분의 신랑 신부는 이 스드메를 한 번에 계약할 수 있는 웨딩 패키지를 선택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신랑 신부의 취향과 예산에 맞춰 조율하고 이끌어주는 전문가가 바로 웨딩 플래너입니다. 이들은 결혼식장 섭외부터 스드메 업체 선정, 일정 관리, 심지어 신혼여행 예약까지 도와주기 때문에 신랑 신부는 결혼 준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전문성과 효율성이 집약된 문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또한 웨딩 박람회라는 것이 주기적으로 개최되는데요. 대규모 전시장에 수많은 웨딩 관련 업체들이 모여 자신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는 자리입니다. 신랑 신부는 박람회에 방문하여 여러 업체의 정보를 한 번에 비교하고 전문가들과 상담하여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예비 부부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한국 친구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장 먼저 받게 되는 것은 바로 결혼식의 시간, 장소 등이 적힌 청첩장입니다. 요즘은 종이 청첩장 외에도 모바일 청첩장이 일반화되어서 문자나 메신저로도 쉽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결혼식은 보통 주말 낮 시간에 집중되며 웨딩홀의 경우 1시간 간격으로 연이어 예식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청첩장에 적힌 예식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늦지 않게 도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화, 바로 축의금이란 것이 있는데요. 축의금은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신랑 신부에게 전달하는 돈입니다. 이 축의금 문화에 대한 자세한 액수나 봉투 작성법도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결혼식 당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접수대에 가서 축의금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입구에는 신랑 측과 신부 측이 접수대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초대를 받은 쪽에 가서 이름을 방명록에 적고 축의금을 내시면 됩니다. 축의금의 액수는 관계의 친밀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해진 건 없어요.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선이 존재합니다. 안면만 있는 지인 혹은 회사 동료에게는 보통 5만 원 선에서 전달합니다. 친한 친구, 직장 상사, 가까운 선후배 이런 분들에게는 보통 10만 원을 전달합니다. 친분을 표시하는 기준으로 많이 사용되곤 하죠. 그리고 가족, 아주 가까운 친척, 혹은 평생을 함께할 정도로 정말 친한 베스트 프렌드들에게는 그 이상의 금액을 전달하는 것 또는 선물을 따로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홀수를 길한 숫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5만원, 7만원 등 홀수 단위로 금액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10만원, 20만원, 30만원처럼 짝수이면서도 12배수인 금액들은 흔하게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금액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전달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축의금을 봉투에 담을 때는 봉투 앞면에 축하 문구를 적고 봉투 뒷면에는 왼쪽 하단에 여러분의 이름을 세로로 깔끔하게 적어줍니다. 그래야 나중에 신랑 신부가 누가 축하해주러 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 본식이 끝난 후에는 신랑 신부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순서가 있는데요. 하객들은 무대 앞으로 모여서 그룹별로 사진을 찍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초대받은 신부 또는 신랑 측 옆에 서는 것이 일반적인 예의인데요. 오랜만에 만난 신랑 신부에게 환한 미소로 축하를 전해주세요. 사진 촬영까지 마치고 하객들이 식사를 시작할 무렵 신랑 신부는 정장과 간편한 드레스 차림으로 각 테이블을 돌며 직접 인사를 건네는데요. 이것을 테이블 인사라고 합니다. 힘든 예식을 마친 후에도 찾아와준 하객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문화입니다. 신랑 신부가 여러분의 테이블로 다가온다면 식사를 멈추고 밝게 웃는 얼굴로 진심으로 축하해요. 두 분 너무 멋지고 아름다워요. 등의 덕담을 건네주는 것이 좋은 매너입니다. 신랑 신부에게는 그 순간의 따뜻한 인사가 큰 감동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마무리될 무렵 요즘 젊은 부부들이 자주 시도하는 세련된 문화가 있는데요. 바로 결혼식장 장식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식장을 화려하게 꾸몄던 생화들을 그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쁘게 다듬어서 작은 꽃다발로 만들어 하객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저도 이전에 대학교 선배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예쁜 꽃다발을 받고 기분이 매우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신랑 신부의 감사함과 센스가 돋보이는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요즘은 자주 보기 힘들지만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이 웅축된 전통 혼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드라마나 사극에서만 보던 그 화려한 모습을 직접 본다면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전통 혼례에서 신랑 신부는 화려한 전통 의복인 한복을 입습니다. 이때 가장 재미있는 순서가 바로 대추와 밤 던지기입니다. 시부모님은 신부에게 대추와 밤을 던져주시고 신부는 치마폭을 벌려 그것을 받습니다. 대추와 밤은 한국에서 다산, 즉 자손을 많이 낳고 가문이 번창하기를 기원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때 받은 대추와 밤의 개수를 세어 아이를 몇 명 낳을지 농담 삼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결혼식은 단순히 두 사람이 사랑을 약속하는 자리뿐 아니라 가족, 친구, 동료들이 모여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이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진심으로 빌어줍니다. 저도 결혼식에 갈 때마다 느껴요. 아,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선물이구나. 그게 바로 결혼식의 진짜 매력이 아닐까 싶네요. 여러분이 사는 나라의 결혼식은 어떤가요? 한국의 결혼식과 비슷한 점이나 다른 점이 있나요? 만약 여러분이 결혼식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